안녕하세요. 러버랩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네오픽셀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오픽셀을 쓸 때 좀 어려운 점이 네오픽셀의 데이터선, 그러니까 즉 아두이노랑 연결했었던 주로 6번 핀이랑 연결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 데이터선이 길어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저희가 LED로 된 작업을 설치를 할 때 장소의 특성에 따라서 아두이노, 그러니까 즉 컨트롤러가 위치하는 곳과 그리고 LED가 설치되는 곳의 거리가 먼 경우가 굉장히 많게 돼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사우스케이프에 설치되어 있는 플로우 2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러는 그 옆에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복도 공간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 이제 저희가 커스텀해서 만든 컨트롤러가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LED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대략 한 30m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한 LED를 LED 컨트롤러가 신호를 보내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리드 1에서도 15평 정도 되는 공간에 작업을 설치를 했는데 그때도 신호선이 한 10m 정도 이상이 되게 설치가 되었어요. 메인 컨트롤러와 네오픽셀 간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 네오픽셀은 꽤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동작을 시켜보면 LED가 정상적인 색깔로 보여지지 않고 뭐 깜빡깜빡거리거나 이상한 색깔로 막 켜지거나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LED를, 즉 네오픽셀을 원거리에다 두고 아두이노로 네오픽셀을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용할 회로는 맥스485라는 맥심 인테그레이티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칩을 사용한 보드예요. 여러분들이 이 보드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RS485라고 검색을 하셔도 검색이 될 거고 뭐 아두이노 맥스485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RS485라는 규격의 통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두이노랑 컴퓨터랑 통신을 했었던 시리얼 통신 방식은 RS232라는 방식의 통신 규격을 이용한 통신 방식이에요. 자, 근데 RS485라는 규격은 주로 원거리 통신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모드버스 혹은 캔 통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주로 산업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통신 규격이에요. 그래서 좀 큰 규모의 공간에서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빌딩 전체에서 어떤 통신을 주고받을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통신 규격이에요.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바로 지원이 되는 시리얼 통신 방식인 RS232보다 훨씬 더 원거리 통신에 유리한 방식이에요. 자, 이 RS485라는 방식이 왜 원거리에 유리하냐면 자, RS232라는 방식은 통신을 할 때 쓰는 핀이 RX핀, TX핀 그러니까 즉 신호를 보내는 부분과 신호를 받는 부분이 한 가닥의 라인씩을 사용을 해서 그 두 가닥으로 한쪽은 신호를 보내고 한쪽은 신호를 받고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RS485라는 방식은 두 가닥의 핀을 동시에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신호선이 서로 하나는 0V, 하나는 5V 혹은 한쪽이 0V로 내려가면 반대쪽 신호는 5V. 그래서 서로가 번갈아 가면서 신호가 이렇게 바뀌면서 신호를 전송하게 되어서 그냥 라인 하나로 보낼 때보다 훨씬 더 노이즈에 강하게 돼요. RS485의 규격을 이용한 이 맥스485 칩을 이용해서 아두이노 쪽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네오픽셀 쪽에서는 신호를 받게끔만 회로를 구성한 후에 라인 두 개를 길게 연장해서 신호를 잘 받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먼저 회로는 제가 미리 구성을 다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 회로도는 따로 그려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 회로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미리 아두이노에는 네오픽셀 라이브러리의 스트랜드 테스트를 이미 업로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이 맥스485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 이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는 컴퓨터에서 전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일 때 왼쪽에 있는 이쪽 보드는 지금 아두이노는 전원 공급만 하고 있어요. 어떠한 다른 데이터 핀은 디지털 핀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여기 지금 외장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왼쪽, 오른쪽 이 두 개의 보드는 서로 전원이 연결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두 개의 데이터선만을 이용해서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렇게 두 개의 데이터선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아두이노에서 이 데이터선을 통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네오픽셀에 신호가 정상적으로 잘 전송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을 한번 더 길게 연장을 해서 이 신호가 계속 잘 전송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전선은 스테레오 RCA 단자용 케이블이에요. 제가 이제 디제잉 할 때 그 장비를 길게 연결할 때 쓰는 케이블인데 대략 한 10m는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연결을 해서 통신이 잘 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전히 회로를 분리를 했고요. 지금 신호를 송출하고 있는 아두이노 쪽에서 나오는 신호선 두 가닥, 이 두 가닥을 이 케이블과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이 양쪽은 한 10m가 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케이블이에요. 흰색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빨간색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면 지금 이 케이블은 데이터 신호를 보내기에 적당한 케이블은 아닌데 오늘은 그냥 테스트만을 위해서 지금 임시로 연결을 했어요. 자, 지금 10m가 넘는 전선을 통해서 신호가 전송이 되고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LED가 켜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10m는 사실 그냥 연결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0m는 테스트하기는 조금 애매한 길이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과감하게 더 긴 전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흰색 전선을 가지고 왔어요. 이 전선은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한 20m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흰색 전선, 원래 파워 케이블용 전선인데 이 전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볼게요. 자, 한 20m가 넘는 길이인데도 통신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RCA 케이블이나 원래 AC용 케이블을 이용했는데 사실 자, 꼬임선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케이블들 중에는 랜선이라고 하는 이더넷 케이블 있죠. 이더넷 케이블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꼬임선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더넷 케이블을 내부를 뜯어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전선이 색깔별로 두 가닥씩 꼬여 있어요. 가장 구하기 쉬운 랜선을 이용하신다면 랜선을 잘라서 보시면 녹색, 파란색, 주황색, 갈색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의 8가닥의 전선이 보이는데 그 중에 꼬여있는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하셔서 연결해 주시면은 훨씬 더 노이즈에 강해져서 좀 더 길게 연장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이 두 개의 회로가 거리가 점점 더 멀어졌을 때는 지금은 신호선 두 가닥만을 이용해서 연결을 했지만 그 접지, 그러니까 즉 그라운드를 서로 공유해 주시는 게 좀 더 통신에 원활해요. 그래서 한 가닥을 더 이용하셔서 길게 그라운드를 양쪽을 연결을 해주시는 게 통신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꼬임선이 아닌 전선을 이용했는데도 20m를 연결해서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제가 뭐 다른 공간에서 설치했을 때는 한 50m 넘게도 꼬임선을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 전혀 통신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길게 네오픽셀을 원거리에서 컨트롤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자, 오늘과 같이 맥스 485라는 칩을 사용한 보드를 이용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도면과 똑같이 회로를 만드셔서 연장을 해주시면 원거리에서도 네오픽셀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